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워보는 시간 따져봅시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다시 모셨어요. 어제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호칭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국어인 듯 국어 아닌 경제 같은 너, 틀린 문장 바로잡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끝을 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1주택자도 못 견디는 종부세 이 얘기 AS 먼저 하고 가시죠. 아,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소득세는 재산을 상관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세금인 것처럼 그 재산세는 소득을 상관하지 않고 재산만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세금은 부작용이 없는 세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작용만 있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있지만 세금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뭐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세금은 뭐 입에 쓴 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근데 뭐 물론 아무리 입에 쓴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다익선은 아니잖아요. 약을 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물론 좋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부세의 부작용을 말하는 기사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기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뭐 아파트의 종부세가 뭐 300만 원 낸다 그러면 최소한 그 아파트의 가격 정도는 말을 하는 것이 정직한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따져볼 기사는 뭐죠? 그 일단락된 한진칼 경영권 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그 경영권 분쟁 그리고 한진칼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은 그 단어들이 이게 과연 합당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뉴스를 보면은 뭐 남매의 난이다라는 식으로 좀 불성사납다라는 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현아와 조원태가 싸운다. 보통 그런 구도로 보도를 많이 그렇죠. 하죠. 이 남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좀 불성사나운 일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러니까 남매의 난이라는 것은 예전에 기억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두산의 그 형제의 난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네,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현대에도 있었죠. 예, 형제의 난.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형제의 난에서 라임을 맞춰서 이 남매의 난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언론들의 보통 이 표현을 보면은요, 그런 재벌 오너의 경영권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 손석희 사장 표현을 빗대서 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한 글자도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요? 남매도 맞고 난도 맞고 진흙탕 싸움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제가 좀 하나하나 네.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테니까 한번 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오너의 경영권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 네. 운을 띄워주시죠. 남매. 예, 남매. 뭐 남매는 맞죠. 근데 그 남매 뭐 자체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일단 오너라는 그런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 남매이기 전에 그 오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너 일가 이런 말 그렇죠. 많이 오너 쓰죠. 일가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것은 아예 팩트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너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뭐 실제로 KBS 같은 공영방송은 오너라는 외래어 대신에 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조현아 각각 보유한 지분은 한 6%밖에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근데 뭐 뿐만 아니라 뭐 보통 재벌 총수 그 지분율을 보면 한 1%에서 5% 정도거든요. 근데 주식회사라는 것을 보면은 뭐 1% 가졌다, 5% 가졌다라는 것을 오너,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팩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간혹 어떤 언론 같은 경우는 오너라는 표현 대신에 뭐 지배주주, 네. 뭐 지배하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지배주주다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팩트가 아닐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총수 일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주주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오너라는 표현은 당연히 틀리고요. 지배주주라는 표현도 틀릴 확률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냥 재벌 총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 중에서 1에서 5%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오너라는 네. 표현이라고 이름을 들으면은 아, 정말 그 회사의 주인인가 보다, 오너란가 보다라는 잘못된 그런 착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박을 100명이 나눠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3개, 3쪽 가지고 있다고 수박 주인이라고 부르긴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 분명히 정확한 있네요. 비유입니다. 경영권은 어때요?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보통 같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이라는 말은 뭐 너무도 흔히 써서 뭐 당연히 뭐 맞는 말 아닐까, 경영권 분쟁을 벌인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맞는 말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경영권이라는 말은요,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에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내가 어떤 권리, 경영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이것은 만약에 그럼 도대체 경영권이 무슨 말일까? 영어로 한다면은 매니지먼트 라이트일까? 라이트 권리일까라고 해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 국내 사이트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콩글리시란 얘기죠. 매니지먼트 라이트란 말은 콩글리시란 얘기고요. 영어를 제가 굳이 하자면은 보통 컨트롤 파워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힘이에요. 내가 이 기업의 경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배력이라고 컨트롤 파워를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쓰고요. 그래서 조현아와 조원태는 지배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팩트인 거죠. 근데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툰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위원님 잉글리시 좀 되시는데요. 저 영어 못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이게 그러면 일단 오너, 주인이 아닌데 오너라고 하면 틀렸다. 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게 맞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지배하고 있으면 지배주주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 얘기해 예.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경영권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네요. 그럼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연쇄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과자부터 술까지 다 내 거고 내가 판다. 이럴 때는 경영권이 있지만 맞습니다. 지배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재벌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좀 혼돈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인 게 두 가지의 다른 것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재벌 기업 집단의 그 총수, 그 재벌 총수도 재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언중이 굉장히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벌을 보면은 이 총수 일가와 그 기업 집단이 사실상 동의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중이 기업 집단도 재벌이다, 그리고 총수 일가도 재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언어는 굉장히 힘이 세서 두 개를 혼돈해서 재벌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말하다 보면은 계속 두 개가 같게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사람들한테 두 개가 같은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벌 기업 집단이랑 재벌 기업 총수랑 두 개를 완전히 좀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재벌 기업 집단과 총수는 다르다. 오너와 총수는 다르고 맞습니다. 경영권과 지배력은 다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 이런 표현을 쓰죠. 예. 문자 온 거 몇 개 읽어드릴게요. 곱다니님, 썬데이 발전소 기대. 줄리엣님, 개미 주식 아까 주식 얘기했거든요.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 땀 흘려 일한 분들 속상하지 하지 않을까요? 어렵게 일한 만큼 소득이 부족한 층이라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고민 남겨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우리 썬데이 발전소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도 아주 알차고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 가져와 주세요.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